반갑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겨우 지켜낸 코스피 아침하고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요. 자,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증권사들 이제 이야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이제 더 넘어서 더 많이 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3200을 넘어서면서 또 3300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수급이 또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내려앉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라서 플러스 마감이긴 하더라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마감이 좀 됐어요. 올라간 것도 0.0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걱정거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급 주체에서는 역시 연기금, 역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연기금이야. 네, 또 팔았네. 네. 아, 참, 연기금이 오늘은 그래도 1600억까지 매수가 찍으면서 좀 달려주겠다, 이런 느낌들 좀 줬었거든요. 근데 또 팔았네. 네, 또 팔았어. 답이 없네. 이 얘기밖에 지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로 그냥 처박혀 있는 상태. 자, 이 상태가 나오게 되니까 시장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대신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순환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중소형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음봉 마감이 됐어요. 나쁘진 않아요.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나쁘거나 추세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나쁜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이고, 이 수급이 나쁘면서 뭐가 됐냐면 대형주들이 끌려져 내려가고 있는 상태, 또는 대형주가 그냥 억지로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런 것들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조금씩 끌려 내려가고 있다라면 시장이 오히려 밑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죠. 다만 이제 받쳐주는 것들이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1%가 빠질 것을 마이너스 0.4%밖에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대형주까지도 수급이 좋아져서 짱 치고 올라갔다라면 당연하게도 지수가 오늘 1% 가까이 상승했을 건데 지금 플러스 0.01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들은 전부 다 누구 잘못? 자, 수급의 잘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추세,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수급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회의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때리고 들어간다면 시장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사실은 올라가면서 계속 부담스러워요. 캔들 자체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과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8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흐름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과매수 국면이라면은 단기적 포인트라도 조정이 한번 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물론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조정이 건강한 조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격이 벌어졌고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면 건강한 조정일 수밖에 없겠죠. 가격을 파고 들어가든 아니면 횡보가 들어가든 이 조정이 나와서 이 지금 현재 형성된 이 과매수 국면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훌륭하다. 자, 근데 지난번에 보셨듯이 이제 그 연초에 과매수 국면 들어갔을 때 조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정에 대한 어떤 그 파동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조정을 걱정해가지고 야 침사 가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고 가시되 시장의 움직임이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대응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시총 상위권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거래소 쪽에 시총 상위 보시면 하이닉스 하나 지금 플러스 유지가 됐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죠. 네이버, LG화학 많이 빠졌어요. 조심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네요. 네, 아까 많이 올랐었는데 다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는 보합 수준 유지가 됐고요. 사실은 카카오도 조금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 그 4월 15일 날 액면 분할한 날 이제 주가가 좀 밀렸잖아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11만원대 초반 또는 10만 5천원대 요 구간까지 밀려줘도 되거든요. 근데 안 밀려고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다음에 들어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 다 밀렸고요. SDI 마이너스, 기아차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거 없습니다. 포스코는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는 종목이에요.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나왔어요. 아주 축하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마이너스 그대로 진행됐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뭐 다 밀려 내려가는 상태라서 뭐 이것저것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LG 하나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삼성전기가 조금 올라갔네요. 요건 좀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롯데케미칼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평선대가 대대로 전환됐기 때문에 나와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럴 때는 올라올 때를 이용해서 차익을 조금 챙겨주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해운주들 조금 올라간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HMM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2%대 상승 나가면서 신고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경기 호전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면 또 과매수거든요. 그러면 또 조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올라가는 동안은 뭐 어떻게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젠이 아까 네, 시총 상위 시가총이 2등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좀 내려갔네요. 셀트론 제약이 좀 올라오면서 분위기 좀 잡은 것 같고요. CJN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보면 제약, 바이오, 뭐 신약, 뭐 치료제 이런 쪽으로 해서도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내용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한 달, 두 달 이 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주가는 또 많이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단타적이다, 지금 당장 빠질 것이다 생각하실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도 그렇게 쉬운 패턴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동향 같이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바로 이거죠. 네,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또 뚝 떨어지면서 매도가 또 확장이 됐고요.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를 확장해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진행되다가 매수로 훅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쭉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700억 사들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나쁜 새끼들, 니들 자꾸 주식 팔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닌데 오늘 샀는데 이거 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연기금이 지금 어떤 꼼수를 쓰고 있냐면, 자, 우리 이제 주식 그만 팔 거예요. 하지만, 총 합계해서 조금 팔겠다는 이야기지, 꼭 대형주 안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에서 연기금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물량이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코스닥 쪽으로. 자, 봐봐요. 오늘 우리 400억이나 샀습니다. 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얄밉죠? 그냥 주둥이를 딱 잡아가지고 꼬집었으면 좋겠어요. 요답! 이렇게. 자, 근데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 또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 일단 연기금이 팔아치울 것이고, 또 아직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것들이거나 밑바닥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읽고 가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현황으로 보시더라도요, 오늘은 뭐 코스닥 쪽이 훨씬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IT, 반도체, 종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기금이 많이 사들인 것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수, 코스닥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이 좀 된 거고요. IT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처참하죠. 이제 매도가 아마도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제조업, 서비스업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이 팔아먹은 것도 마찬가지.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먹었네요. 네, 이렇게 팔아먹은 흐름들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에서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기관 쪽 총 합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하게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연기금이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었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네, 였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ETF 쪽을 많이 거래했네요. 금융투자 쪽은. 그러면, 삼성전자 샀네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좀 올라가면 안 되겠니? 뭐 이 생각한 것 같은데,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매도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팔았고요. NC소프트 팔았고요. 우선주고 갖다 팔았고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팔아먹었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하고 사이언스. LG화학 있던 거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요. 네, 자동차도 팔았고요. 연기금이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쪽 잠깐만 가볼게요.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연기금도. 네, 거의 다 바이오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이오 쪽에 매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정감 이런 부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런 정도 눈앞에 딱 보이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젠 갖다 팔았어요. 네, 외국인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시젠 갖다 팔았죠. 자, 총 합계로 볼게요. 삼성전자, 카카오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다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잘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포스코 같은 종목은 네, 매수가 들어가면서 신고가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매매하실 때 조금은 네,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따른 그런 매매 동향들 분석을 통해서 수급에서 매도가 나온다?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것저것 막 달려들고 싶고 막 사고 싶고, 왜냐면 최근에 제가 매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금이 조금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예수금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고 싶고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되 대신에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막 확장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시장이 분위기는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지만 속으로 계속 뭔가가 안 좋습니다. 뭔가 곪고 있다 이런 느낌 나잖아요. 수급이 안 좋으면 일단 그런 거거든요. 얘네들 다 돌아설 때까지, 얘네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저놈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만약에 원하는 악재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게 뭐 다다음 주에 있는 공매도일 수도 있겠고요. 당장 뭐 이번 주에 뭔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 변동이 있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또 종목수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내려갈 때 사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종목의 비중이 많다거나 또는 그 종목이 또 내려가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목이 뭐 계속 사들이고 있어. 그러면은 종목이 시장에 한번 내려갈 때마다 사들인 종목마다 다 떨어지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대응하시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자마자 물리고 시작하는 주식 투자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네, 빨리 가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요. 유튜브로 오셔야 해요. 네,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